운전석까지 잘라진 차, 엔진 룸까지만 자른 차, 아예 통째로 고등어 생선 자르듯이 딱 잘라서 파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어제 일요일에는요, 모처럼 배드민턴을 치고 왔습니다. 외국 사람들하고요. 정말 몇 달 만에 만나가지고 정말 열심히 치고 왔습니다. 한 3시간을요 아주 힘들게 쳤더니 집에 돌아와가지고 좀 녹초가 됐고요. 또 하필이면 또 밤에 비가 내려가지고 온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몸이 낮에 조금 달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서요, 에어컨을 밤새 틀었고요, 선풍기도 켜고 이렇게 잠을 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들으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굉장히 잠겼어요. 감기에 바로 걸렸거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좀 무리하지 않게 이런 생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올리는데요. 태국에서 정착하기, 그중에 지난 편은 태국에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멋진 차를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태국 사회에서는요, 비즈니스라든가 또 거래처 바이어 상담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이렇게 지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동감도 해주시고, 또 태국에서 지내보신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 맞다, 태국에서 살다 보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많이 느낀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좀 틀린 것 같다, 저보고 태국에서 제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다,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냐, 라이브로 내 일하는 모습, 우리 직원들 모습을 한번 열어봐라,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서요, 또 심한 말씀, 그 이상의 말을 저한테 하신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자, 어쩔 수 없고요. 유튜브를 하니까 그런저런 의심도 받기도 하고, 또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 핀잔이라든가 그런 의견들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집사람한테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차 필요할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또 태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한 7, 80만 바 이하, 3천만 원짜리 이하, 이런 차를 어떻게 생각해? 저도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요, 그거 다들 그런 차들 사잖아. 보통 차를 사면은 다 그 정도 가격을 다 사는 거야. 그러면 비싼 차는 누가 사? 그거야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거지. 중형차를 타는 사람, 캠리나 오코드급을 이렇게 타는 사람들은 조금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차를 타는 거고, 또 벤츠나 BMW 가는 사람들은 좀 사회적 위치라든가 내 지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이래서 조금 자랑하려고 사는 것도 있어, 이렇게 저보고 이런 것들을 또 말해줍니다. 자, 다시요, 태국의 차량 이야기로 돌아와가지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타던 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희를 보고 저 차를 버려라, 당장 바꿔라 라고 말했던 그 차인데요. 여러분들 태국에는 택시 부활 차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있죠. 택시를 오래오래 운행하다가 이제 폐기할 때쯤 돼가지고요, 영업으로, 업무용으로 뛰지 않고 이걸 다시 개인들이 가져다가 자가용으로 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키로수가 수십만 키로 이상 넘어가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또 불안하고요, 많이 낡았죠. 태국도 그런 차들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차를 살 때 10년 이상 된 차들을 거의 안 살 거예요. 대부분 3, 4년 이내 된 거 좋은 차를 사거나, 아니면 멀어도 7, 8년 정도 이렇게 출시된 차, 이런 차를 사고요. 또 교민분들, 한국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태국에서는 중고차를 사는 게 아니다. 새 차를 사야 마음 놓고 오래오래 살 수 있고, 중고차 값도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 비하면요, 중고차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새 차 값도 물론 비싸지만요. 그래서 마음 놓고 좋은 차를 타는 게 좋다. 이게 저도 맞는 이야기 같고요. 중고차를 잘못 사면은 굉장히 속아서 고생을 하고요, 사고차 이런 걸 사기가 쉽습니다. 자, 제가 샀던 차, 제가 이야기했죠. 쉐보레 옵트라, 한국의 라세티였습니다. 이 차가요, 당시 다른 차들, 그러니까 유사한 차들 연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렴했어요. 거의 반값에 가까운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조금 의심은 들었습니다. 이 차가 왜 싼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파시는 분이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에 본넷도 좀 바꾸고 깨지고, 뒤도 좀 바꾸고 여러 가지 붙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해보니까 큰 탈은 없고, 제가 또 처음 운전이잖아요. 좌측 통행이 이제 익숙치 않았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값이 일단 저렴하니까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차를 구입했거든요. 또 그 차가 LPG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겁니다. 아까 차가 도색을 이렇게 좀 저렴한 데서 했는데 차가 다 가려진 거죠. 그 뒤로 운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점점 알게 됩니다. 본넷이라든가 뒤 이제 트렁크를 열면서
이 모서리 부분이 빨간색 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역시 택시 부활차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고 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낡은 차를 산 겁니다. 그리고 LPG가 최근에 나온 전자식 이렇게 자동 제어 이런 LPG가 아니고요, 수동식으로 완전히 낡은 구형 방식이 있거든요. 그 LPG 기구를 달아가지고 차가 굉장히 엔진 부조가 심했고 소음도 심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냉각수 파이프가 깨져가지고 차가 멈춘 적도 있었고요. 그때 냉각수 라인을 제가 긴급하게 쫓아가서 사다가 그 자리에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행 중에 꺼지는 적,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냉각 쪽에 이쪽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냉각 팬이 이렇게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는 냉각 팬이 자동으로 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동만 걸면 12V 릴레이를 써가지고 키가 온되면 무조건 냉각 팬이 돌아갑니다. 시동을 끄면 무조건 꺼져버리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순환을 시키고 강제로 돌아가고 완전히 조금 무식하리만큼 차를 만든 거였어요. 그때는 태국에 와가지고 제가 차도 잘 몰랐고 당장 필요한 저렴한 차만 찾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싼 건 다 이유가 문제가 다 있겠지요. 자, 저희 부모님이요, 결혼한 후로 제가 태국에 살 때 처음으로 오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집을 사고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니까 부모님이 와보신 거죠. 그때 저희 차를 타고 이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부근 경기도 일대를 하루 종일 도는 이런 여행을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야, 이 차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차 타지 말고 빨리 바꿔라 해가지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이 중고차 센터를 같이 간 적도 있었어요. 거기서 시험 운전도 해보면서 부모님이 이 차 사라, 내가 돈 내줄 테니까 당장 바꿔라,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주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자, 뭐 길거리 가다가 차가 퍼지고 냉각수 라인이 터져가지고요, 뭐 김이 모락모락 또 나고 또 팬이 돌지 않아가지고 엔진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아주 거북이처럼 돌아온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워낙 또 이런 거 만지고 고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냉각 팬을 사다가 제가 교체도 해보고 뭐 호스도 갈아보고 다 했는데, 이 카센터에서요, 이거 타이밍 벨트도 갈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가스통 탱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안 된다, 법으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꿔야 된다. 자, 전부 다 개조하는데 또 몇만 바트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거래처에서 저런 차를 왜 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차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바꿨던 겁니다. 또 태국 사회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당신도 좋은 거를 바꿔라, 지금 차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태국에서 차를 고를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좀 꼼꼼하고 알뜰하고 또 궁상맞은 이런 성격의 분들은 태국에서 차를 고르실 때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 이 트렁크라든가요, 뒤 범버 아래 이런 데 부분을 살짝,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볼 때 그걸 막 긁어볼 수는 없잖아요. 살짝 보면요, 칠이 번호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살짝 벗겨지는 곳이 있습니다. 빨간색이라든가 노란색 이런 페인트 칠이 보이면은 이 차는 분명히 택시 부활차입니다. 그런 차는요, 정말 피하는 게 좋아요. 태국의 택시들이 그냥 정상으로 타다가 너무 오래 뛰어가지고 바꾸는 차도 있지만요, 또 큰 사고가 나가지고 대파가 나가지고 차를 잘라 붙이는 차, 이런 차도 굉장히 흔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태국은 한국하고 좀 달라요. 정말 모든 차들을 다 살려냅니다. 이 프레임을 잘라서요, 차대를 잘라내고 이어서 연결하는 거, 이거 태국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발전이 돼 있어요. 태국에 조립하는 기술들은요, 정말 세계에서 알아줄 만큼 손재주가 좋다는 평도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이런 것들 위험 때문에 절대 금기시되고 또 법으로도 제한이 있는데 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엔진 수압부터 해가지고 차대 바꾸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돈 몇만 바 조금만 주면은요, 그냥 다 해줍니다. 이 변두리 쪽에 가면요, 차량들을 전시해놓고 파는데 앞이 분명히 차량인데 2층, 3층, 4층 막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차가 어떻게 올라가 있지 하고 가서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뒷부분이 다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석까지 잘라진 차, 엔진 룸까지만 자른 차, 아예 통째로 고등어 생선 자르듯이 딱 잘라서 파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차들을 사다가 또 조립만 해가지고요, 다시 붙여가지고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차를 샀던 경우에요, 그러니까 택시가 오래되고요, 사고가 나가지고 잘라버린 차, 이런 차들은요 굉장히 부속값이 싸거든요. 이런 걸 사다가 조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산 건데요, 저는 그 당시에는 태국에 경험이 없었고 또 처음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실수라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태국에서요, 너무 저렴한 차, 오래된 차 쉽게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간의 거래, 좋은 차, 뭐 중고차 아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오래된 차지만 상태가 좋고 관리를 잘했다, 이런 거는 뭐 믿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중고차 센터에 가가지고 값 시세, 다른 주변의 차보다 너무 싸고
또 색을 조잡하지만 새로 칠해가지고 이게 좀 반짝반짝하게 보여지는 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차들 조금 조심해서 신중해서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지난번 편 태국에서 이런 차를 타야 된다, 태국 사회에서 보여지기 식의 이런 차도 있다,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처럼 차를 고를 때 아무거나 쉽게 이런 걸 골랐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차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